발음 번역 고전 명작 존 스타인백의 진주 5번째. 이제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후아나는 숄로 포대기를 만들어 아기를 등에 업고 화덕으로 가서 잿더미 속에서 숯을 찾아 나뭇가지 몇 개를 부러뜨려 덮고 불길이 살아나도록 부채질했다. 작은 불꽃이 이웃들의 얼굴에서 춤을 추듯 어른거렸다. 그들은 각자 저녁 먹으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떠나기를 주저했다. 사방이 거의 어두워지고 후아나가 피운 불이 초막집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을 때 입에서 입으로 속삭이는 소리가 전해졌다. 신부님 오신다. 신부님이 오셔. 남자들은 모자를 벗으며 문에서 비켜섰고 여자들은 숄에 얼굴을 묶고 눈을 내리깔았다. 키노와 형 후안 토머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부는 늙었지만 눈빛은 젊고 날카로우며 희끗해진 머리만큼 나이든 신부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아이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했다. 키노,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 이름은 교회의 위대한 신도이자 위대한 신부님이었던 분의 이름을 따랐다네. 그는 기도문을 읊듯이 말했다. 그대와 이름이 같은 분은 사막을 길들이며 사람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지. 그대는 알고 있었는가? 책에 쓰여 있다네. 키노는 곧장 후아나에게 엎여있는 코요티토의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언젠가 저 아이는 책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와 들어있지 않은 이야기를 구분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키노의 머릿속에서 진주의 노래는 사라졌고 대신 이제 가늘고 느리게 아침에 들었던 노래, 사악한 노래, 적들의 노래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노래는 희미하고 약했다. 키노는 누가 이 노래를 들여왔는지 알려고 이웃들을 보았다. 그때 신부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대가 커다란 행운, 커다란 진주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키노가 쥐었던 손을 풀고 진주를 보여주자 신부는 진주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신에게 감사기도 드리는 것을 잊지 말기 바라네. 내 아들이여, 이 귀한 보물을 주신 신에게 앞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키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후아나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러겠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저희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키노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후아나가 확인받으려 이웃들을 쳐다보자 그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부가 말했다. 그대가 처음한 생각이 선한 생각이어서 기쁘군. 자녀들이여 하느님이 축복하시기를. 신부는 돌아서 조용히 떠났고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도록 비켜섰다. 하지만 키노는 다시 진주를 손에 꽉 쥐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귓가에 악마의 노래가 진주의 노래를 누르고 날카롭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이웃들이 각자 집으로 흩어졌고 후아나는 화덕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삶은 콩이 담긴 솥을 화덕에 얹어 놓았다. 키노가 문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늘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의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흐릿한 별빛을 볼 수 있었으며 코를 막게 되는 습한 밤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야윈개가 키노에게 오더니 반갑다는 듯이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마냥 온몸을 흔들었지만 키노는 그 개를 내려다보다 시선을 돌렸다. 그는 경계 넘어 춥고 외로운 바깥으로 나갔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아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긁어대는 귀뚜라미와 째지게 우는 청개구리와 꺽꺽대는 두꺼비는 사악한 노래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 키노는 몸을 약간 떨며 담요를 코 가까이로 더 바싹 당겼다. 그는 여전히 손바닥으로 진주를 꼭 감싼 채 들고 있었고 진주는 피부에 따뜻하고 매끄럽게 와 닿았다. 뒤에서 후아나가 빵틀에 넣으려고 반죽을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다. 키노는 뒤에서 가족이 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고 아기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소리처럼 가족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이미 미래를 만들어버린 꼴이 되었다. 그 계획은 현실이 되고 예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단 세우고 상상한 계획은 지금의 현실과 더불어 또 하나의 현실이 된다. 파괴되지도 않지만 쉽게 공격받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키노의 미래가 현실이 되었지만 일단 현실이 되고 나면 이를 파괴하려는 다른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고 키노는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에 대비해야만 했다. 또한 신들은 인간의 계획을 탐탁치 않게 여기며 우연한 성공이 아니면 인간의 성공을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키노는 알고 있었다.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게 되면 신들은 그 인간에게 복수를 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키노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두려웠지만 일단 세운 계획은 없앨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키노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육체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 그의 눈과 마음은 위험이 닥치기 전부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가 문에 서 있을 때 두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중 한 명이 들고 있던 손전등에 땅과 그들의 다리가 비춰졌다. 그들은 키노의 초막집 울타리 입구로 들어와 문 앞까지 왔다. 한 사람은 의사고 다른 사람은 아침에 대문을 열어준 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자 키노의 찢어진 오른손 손가락 마디가 화끈거렸다. 의사가 말했다. 자네가 오늘 아침에 방문했을 때 나는 자리에 없었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일 먼저 자네 아기를 보러 왔지. 키노는 문을 막고 서 있었고 징호심이 검은 눈동자에서 이글거렸으며 정복당한 수백 년 세월이 그의 마음속 깊숙이 박혀 있었기에 두려움도 함께 타올랐다. 아기는 이제 거의 괜찮아졌습니다.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해먹처럼 늘어지고 주름진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이보게 친구, 정갈에 쏘이면 가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네. 분명히 차도가 있다가도 갑자기 예고 없이 상처가 펑 하고 터질 수도 있거든. 그가 입술을 오므리고 상처가 얼마나 빨리 커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살짝 폭발음을 내더니 작고 검은 왕진 가방을 손전등 불빛에 비추었다. 키노와 같은 인디언들은 도구나 연장을 대단히 좋아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사는 알고 있었다. 간혹 말이야. 의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가끔 다리가 약해지거나 눈이 멀거나 등이 굽는 경우도 생긴다네. 하지만 나는 정갈의 독침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러니 이보게 내가 치료를 해주겠네. 키노는 분노와 증오가 두려움 앞에서 녹아들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지 못했고 이 의사는 알 수도 없었다. 알 수도 있었다. 키노는 완벽하게 무지한 상태에서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를 의사와 경쟁할 수 없었다. 자기 동족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키노 자신도 덫에 갇혀버렸고 전에도 말했지만 책에 있다는 내용이 정말로 책에 쓰여 있는지 자신이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덫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코요티토의 목숨이나 건강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의사와 하인을 초막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가 들어가자 후아나가 화덕 옆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치며 숄에 달린 술로 아기의 얼굴을 덮었다. 의사가 그녀에게 가서 손을 내밀자 그녀는 아기를 꽉 붙들고 얼굴에 불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채로 키노를 바라보았다. 키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후아나는 의사에게 아기를 건네주었다. 손전등을 비춰보게. 의사가 이렇게 말하자 하인이 손전등을 높이 들어 올렸고 의사는 잠시 동안 아기 어깨에 난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기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안구를 살펴봤다. 코요티토가 발버둥 치는 동안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군. 그가 말했다.
독이 안에서 퍼져서 곧 아기를 공격할 거야. 와서 보게. 의사는 아기의 눈꺼풀을 잡고 있었다. 보게나, 파랗잖아. 걱정스럽게 보던 키노는 눈이 정말로 조금 푸른 것을 확인했다. 그는 그전에도 눈이 조금 푸르렀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덫은 놓였다. 그는 도박을 할 수 없었다. 작은 해먹처럼 축 늘어진 의사의 눈이 촉촉해졌다. 내가 해독제 같은 걸 좀 주겠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키노에게 아기를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가방을 열어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병과 젤라틴 캡슐을 꺼냈다. 그는 캡슐에 가루를 채우고 뚜껑을 닫은 후 첫 번째 캡슐에 이어 두 번째 캡슐을 만들었다. 매우 능숙했다. 그는 아기를 데려와 아랫입술을 집어 입을 벌렸다. 살찐 손가락으로 아기 혀 깊숙이, 빗어내지 못할 만큼 깊숙이 캡슐을 넣었고 바닥에서 작은 풀깨병을 집어 코이티토에게 한 모금 주고 마무리했다. 그는 아기 눈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오므리고 뭔가 생각하는 듯했다. 마침내 아기를 후아나에게 돌려주고 키노 쪽을 바라보았다. 내 생각에 조만간 독이 퍼질 것 같네. 그가 말했다. 약을 먹였으니 괜찮을 것 같지만 1시간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보겠네. 늦지 않게 도착하면 아기를 구할 수 있을 걸세. 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집 밖으로 나갔고 하인이 손전등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